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회복지사분들도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상공인들하고 기업인들은 거의 한계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업이 더 이렇게 안 돼서는 저희 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시간을 늘려달라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이 방역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근본적인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쉽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주시장님이 53분 안에 신속 PCR을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검사를 해내고 그리고 기업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가게에서도 가게 문을 열어도 편안하게 가게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도 각별한 그 지시를 해주셔가지고 여주시에서 시범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00명 정도를 지금 했는데요. 이건 아마 드라이브 스루하고 마스크 앱하고 진단 키트에 이어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의 그 성과를 한번 보고 좀 개선할 점을 찾아낸 다음에 전국적으로 좀 확산해서 이 코로나의 전쟁에서 빨리 우리가 이겨나가는 한 결정적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진입니다. 오늘 저는 신속 PCR은 코로나보다 빠르다. 방역과 민생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현 상황에서 유일한 해답은 신속 PCR뿐입니다.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실에서 정확한 PCR 검사를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주에서 실시하는 신속 PCR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 PCR 검사로 검사 시간을 대폭 경감하여 코로나19보다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살기 위한 노력은 중앙과 지자체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중앙과 지자체가 합심한 전방위적 총력전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응 시스템은 중앙집권적입니다. 의료부터 사회적 차단까지 전담하다시피 합니다. 그에 비해 지자체의 역할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국가는 양성자에 대한 의료적 방어를, 지자체는 음성자에 대한 보건적 방어를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방역 없는 면역이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역은 사회적 차단입니다.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사실상 봉쇄 전략입니다. 사회적 차단과 함께 과학적 방어를 병행해야 합니다. 과학적 방어의 방법은 신속 PCR입니다. 신속 PCR로 양성과 음성을 빠르게 분리시키는 것이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신속 PCR의 도입을 통해서 지역 확산을 막고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는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치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배가 높습니다. 신속 PCR의 주기적 검사만이 고위험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신속 PCR이 도입되어 추진되는 과정이 담긴 나이팅게일 일지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전략정책관 한재현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성한 나이팅게일 일지를 통해 행정적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여주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라파엘의 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합니다. 확진자는 거동이 불가능한, 언어 소통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환자들의 중증 질환, 치매 등 장애, 대규모 집단 발생, 역학조사 비협조 등으로 선제적 전수검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여주시장께서는 지금의 역학조사로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선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코로나19 검사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확진용 PCR 검사, 응급 선별용 PCR 검사, 신속 항원 검사. 이 중 여주시는 정확도가 높고 검사 시간이 짧으며 비용이 낮은 응급 선별용 PCR 검사를 적용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속 PCR 검사는 무증상 코로나 환자의 신속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검체 채취 현장에서 바로 검사가 이루어지며 특이도, 민감도 100%라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검사법의 단점을 모두 개선한 방법이며 지역 확산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1월 16일 지역 동향으로 전 만델라 대통령의 딸인 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가 여주에 위치한 공장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미팅을 하면서 신속 PCR 제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월 24일 신속 PCR 검사 제품을 현장에 즉시 적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제품은 코로나19 관련 의심 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일반 지자체에서는 사용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월 30일 코로나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9-2판 긴급 사용 승인한 신속 PCR 제품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6시간 내 긴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의 음성 선별을 위하여 사용한다면서 단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도 개선해 줄 것을 총리실에 건의하였습니다. 12월 9일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주시 고문 변호사 4군데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와 없다가 반반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10일 여주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신속 PCR 검사 정책 추진을 선언합니다. 신속 PCR 검사 추진 경위와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고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12월 11일 국내 긴급 사용 승인업체 9곳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함께 하자고 공문을 보냈고 6개 업체가 접수를 합니다. 업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주시가 요구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라는 조건을 충족한 AMS 바이오가 선정됩니다. 12월 13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자료에 여주시와 같이 자체 책임과 예산 하에 시범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라는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이틀 뒤인 12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여주시처럼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여러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경기도와 협조하여 수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하셔서 여주시는 매우 큰 힘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12월 23일 여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신속 PCR 검사소인 나이팅게일 센터를 시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시청에 설치된 사진이고요. 검사 당일 792명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일 뒤인 12월 28일 여주시는 12개 읍면동에 검사소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기존 PCR 검사는 1년 동안 1,3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신속 PCR 검사는 단 20일 만에 22,000명에 가까운 시민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를 하루당 수검자 수로 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훨씬 크게 드러납니다. 기존 PCR은 약 30명인데 비해 신속 PCR은 1,100명에 가까운 수치로 37배의 압도적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던 중 서울 동부구치소 대규모 감염 사태가 터지고 여주시는 즉시 여주교도소 내에 나이팅게일 센터를 이전 설치하고 여주교도소 직원과 수감자 전원 1,892명을 대상으로 신속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관내 기업인 KCC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속 PCR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각 기업에서는 신속 PCR 검사를 받고 안도할 수 있었다며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 협조해준 여주시에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자가 2만 명을 넘긴 1월 11일, 12일
검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신속 PCR 만족도 조사 결과 91%가 만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코와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의 현장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받았을 때는 항상 불안했었는데 혹시나 코로나가 걸려있지 않을까. 그래서 검사를 받고 나니까 음성 판정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하죠. 여주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잘해주신다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 시정에 감사드려요. 시간이 바빠도 시국인지라 한 번쯤 나와서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받아보면은 옆에 사람한테도 내가 편안하니까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데도 그냥 해놓은 거예요. 빨리 나오면 좋죠. 뭐 결과가 더디 나오면 나쁘지. 빨리빨리 알아야지 좀 괜찮지 않아요? 운수 종사자인 버스, 택시기사 전원을 대상으로 신속 PCR 검사를 실시하여 택시기사 1명의 확진자를 찾아내 자칫 동료 택시기사나 손님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될 뻔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시에서 추진한 나이팅게일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 여주시의 큰 그림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사를 위해서는 현재 비인두 도말 방식에서 검체 채취가 수월한 타액 PCR로 전환하고 풀링 방식을 도입하여 획기적 검사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군대, 요양원처럼 내부 전파에 취약한 시설에서 가장 탁월한 예방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주시를 기준으로 확진자가 171명 중 100명이 집단시설 감염이고 이는 60%에 가까운 감염률입니다. 신속 PCR로 선제 검사를 하게 되면 60%의 확진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이론적 계산이 나옵니다. 신속 정확한 검사를 통해 음성자에게는 백신을, 양성자에게는 치료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재 구상 단계인 신속 PCR 검사의 사후 관리 체계입니다. 신속 PCR 검사 직후 수검자에게 안심 패스를 지급합니다. 이 패스를 소지하고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입장 시 패스를 기계에 찍으면 검사 결과, 검사 날짜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음성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시설 입장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용자는 코로나로부터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시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합된 검사 결과는 관리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로 모이고 검사자 수, 양성자, 음성자 수, 읍면동별 검사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약 25조 원가량을 지급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빚은 47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건 일상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회복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신이 나온다고 일상 경제가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각종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백신 물량 확보, 접종 인력 확보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67%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고 있어 빠른 접종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추적과 검진만이 확산세를 꺾을 중요한 전략이라는 파이낸셜 뉴스 보도는 눈에 띕니다. 공격적인 추적과 검진은 신속 PCR 검사가 그 핵심이며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속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 전파 속도를 추월해서 확산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신속 PCR 검사의 기도의 효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증상자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 치료제와 백신의 활용성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과 경제의 활성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방역과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 PCR 검사의 전국 확대를 위해 몇 가지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침을 개선해 주십시오. 현재 응급용으로만 승인된 진단시약 9개를 지자체에서 일반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속 PCR 검사의 국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신속 PCR은 기존 PCR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그 예산을 활용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자율적 검사를 하도록 하는 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형 포털 회사의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메인 페이지에서 신속 PCR 검사를 홍보한다면 신속한 보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 패스는 기존 QR코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속 PCR의 효과성은 이미 여주시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 PCR의 전국 확산을 제안드립니다. 여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신속 PCR에 대하여 서울대 이현숙 교수님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양성자와 음성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중요한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 PCR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속 PCR을 하는 게 이제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못 할 수 있다. 그래서 1시간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면은 많은 부분의 통제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교수님, 중앙정부는 양성자에 대하여 의료적 행위를 하고 지방정부인 여주시는 음성자에 대하여 보건적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초기 이제 작년에 그 6월 달까지 초기 때 보면 그 학교 여는 문제에서 그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었는데요. 예컨대 당시 6월 초기의 데이터를 보면 뭐 제주도 그리고 전라 남북도 강원도 이런 데는 확진자가 한 자릿수였어요. 3명, 2명 이랬는데 그 서울과 경기의 모든 학교를 닫았듯이 그 지역도 모두 다 학교를 닫았는데 결국 이제 교육 격차가 저는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때 만약에 지자체가 이렇게 보건적 그 관리 주체로서 음성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율 권한이 주어졌다면 그런 지역의 학교는 문을 닫지 않았어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미국 FDA에서 최초로 이 그 신속 그 램프 진단법을 그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건 뭐냐면 그 여주시청에서 쓰시던 방법, 여주시에서 썼던 방법하고 비슷하게 침에서 이제 그 PCR로 해가지고 그 디텍션 하는 방법을 예일대학교가 쓰고 있는데 그걸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중앙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같이 병행으로 나가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퍼져서 지금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기술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차단과 더불어 신속 PCR을 통한 과학적 방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초기에는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초기에는 타액에서 하는 것이 뭐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비인두 도마를 썼는데 비용과 그 다음에 불쾌감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정기적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타액에서 민감도와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이 방법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음성자 관리에 있어서는. 그래서 정확도가 뭐 90%하고 뭐 95%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저는 사실은 신속하고 저비용에 편리하면은
이 결국은 시장님께서 그 목적하시는 음성자들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저는 제가 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학교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그 18세 이하는 아마 지금 백신을 올해 못 맞을 거거든요. 근데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게 지금 인터넷 강의가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좋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에서의 그 배우는 강의나 아니면은 뭐 그 선생님의 그 저기 무슨 과목 그 하는 거는 그거는 전체 학교 생활의 5분의 1이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학교 열어야 됩니다. 네. 올해도 학교 이렇게 못 열어가지고는 저는 좀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속 PCR을 통한 집단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종교 뭐 예배, 미사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반발도 지금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속한 PCR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종교 시설도 어느 정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그 안전한 상태에서 종교 뭐 예배 갈 수 있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풀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는 뭐 좀 기대되는 정도로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견디긴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에서 뭐 대구에서 그 저기 퍼지고 있었을 때는 다른 지역들은 매우 안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역할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다 일괄적으로 학교 닫고 일괄적으로 다 어디 못 다니고 이랬었는데 과연 그게 지속 가능한가라고 따졌었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퍼졌지만.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우리가 이제 나쁜 뉴스만 듣고 있어서 그렇지 그 지자체가 역할이 엄청나게 커요. 그 늘상 뉴스로 뉴욕주의 쿠오모 주지사가 어떻게 했는지도 계속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컨대 그 이 해변에 있는 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매사추세츠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이런 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가운데에는 완전히 퍼져가지고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적인 거 아니면 시설 관리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중앙정부하고의 그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는 거는 저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여지고, 특히 교육시설 같은 데서는 지자체가 좀 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기적, 신속, 그리고 그 저기 역학 조사도 업그레이드한 방법을 쓰게 된다면 지자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맞을 때까지는 사실은 이게 1년 정도 걸리니까 백신으로 집단 면역 형성하기 전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좀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잘 해왔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1년을 견뎌가지고 온 거고요. 다시 1년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방역의 방법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백신을 모두 다 접종을 하고 뭐 치료제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는 시점까지는 그 오래 많이 남았는데 같은 방법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업그레이드된 방법 중에 하나가 지자체 역할이라고 사실은 예전부터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 지자체 중에서 여주시가 이제 처음으로 그 신속 그 PCR 방법을 써서 음성자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쓰시는 건데 굉장히 그 고무적인 그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바라건대는 아마 시행해 나가시면서는 예를 들어 이 방법의 가격이라든가 방법이랄지 아니면은 이제 관리 방법 그다음에 뭐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의 방법, 데이터 관리 방법 같은 거에서도 조금씩 계속해서 그 과학적인 업그레이드가 그 이루어져야 될 거고 뭐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하면은 집단 면역 형성할 때까지는 여주시는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현숙입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저기 신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젊지 않고 2004년부터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꽤 많이 있고요. 이 팬데믹 극복을 할 때 제가 언사이트 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6월 달부터 지자체 역할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주시장님께서 받아주셔서 되게 고무적인 얘기인데요. 이 팬데믹 극복에는 사실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방역 행정하고요. 그다음에 백신, 치료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두 가지의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마치 전혀 다른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사실 정부 여당으로부터 이제 국민한테 하나는 뭐냐면 2월 달부터 백신 맞으니까 괜찮을 거다. 좀만 참아달라. 두 번째는 뭐냐면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상은 뭐냐면 결국은 백신을 다 맞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 때까지는 그게 9월이 됐던 11월이 됐던 간에 이 방역 행정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역 행정이 지금 현재 것에 문제가 사실은 있긴 있어요. 저도 지금 5마디만 하면은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데 같은 층에 확진자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2주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방역 방법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으면 사람들이 아마 신뢰를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단을 할 때 아무리 민감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4일 있다가 감염된 지 4일 있다가 많이 바이러스가 증폭한 다음에 진단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그레이드의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신속하고 저비용,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언사이트 진단법이고요. 그거에 대한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 기본적으로 입장은 그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 때까지는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하고 발전된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중앙 집권적인 통제는 물론 필요한데요. 근데 진단이 중앙 통제 방식으로 됐었을 때 단점들은 당연히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 같은 분자 생물학자들은 결국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저비용의 진단법을 찾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2020년 4월 29일부터 사실 미국하고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홈 테스팅 방법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시작을 합니다. 즉 영화관 앞에, 공항, 그리고 학교 이런 데서 포인트 오브 케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하나 극복해야 될 것은 항원 항체 진단법이 부정확하다고 하고 많이 놓친다고 하니 핵산 증폭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RT-PCR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도 있고 RT-PCR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등온 증폭법도 있습니다. 그걸 램프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하나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채취 방법이었는데 이 비인두 도말에서 채취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거 이제 바이러스 포집하는 것의 도구요. 긴 막대. 그리고 그다음에 좀 불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이게 다른 포집 장소가 어디가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침인데 침이 원래 우리가 비말로 퍼지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침에서 진단할 수가 있는데 부정확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민감도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쓰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노벨상이 노벨 화학상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주어졌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예견되어 있던 노벨상이지만 실제로는 팬데믹 극복에 앞장섰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매사추세츠의 이제 보스턴에 있는 브로드 인스티튜트 같은 데서 1시간 만에 등온 증폭법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매사추세츠 주에는 무료로 몽땅 다 개방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50%의 진단율이다가 지금은 9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태국에도 처음엔 무상으로 공급했다가 지금은 아마 하나당 2만 원으로 해서 사람마다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위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도와 속도가 올라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는데 이렇게 두 줄 나오지만 마치 우리가 친숙한 항원 항체 반응처럼 그렇지만 이건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쉬워서 그러는 건데요.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1시간 만에 판별을 해줍니다.
그 집단으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서구의 그 캘리포니아 UC 버클리에서 결국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두드나 그룹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아주 비슷한 방법인데 디텍터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맨 밑에 자주색으로 돼 있는 게 그 CDC에서 권고하는 우리의 이제 RT-PCR 방법인데 최소 6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진단받고 테스트 결과를 봤는데 저같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자발적이 아니라 그냥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했더니 48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24시간 내에 통보가 가져와서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디텍터가 30분, 그 다음에 셜록이 1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 미국에서 하고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특이한 점은 지자체 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의 이제 요구가 원래 많았기 때문에요. 그 최초로 이제 FDA가 승인했던 홈 테스팅 방법은 11월 17일 날 했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시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여주시가 이제 그 채택하는 방법이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국 학교를 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공항에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신을 지금 접종하는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 영국에서요. 뭐냐면 확진자가 너무 많고 감염자가 많아서 그 의료진이 감당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의료진이 지금 백신 접종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빨리 구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발표한 사항인데, 대통령의 이제 과학정책관,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를 그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아까 설명드렸던 매사추세츠 주의 그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에릭 랜더 소장을 이 자리에 임명을 했어요. 이것이 의미한 게 뭐냐면, 결국은 팬데믹을 극복하겠다는 거고, 유전체 빅데이터 전문가를 등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과학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주시장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서울대에서 국가전략위원회 산하에서 데이터 기반 코로나19 연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든 영상을 보시고 문제 인식을 같이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중앙의 중대본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19 통제 관리하고 전혀 이율 배반적인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그리고 이제 정착을 시킨다면, 집단 면역 형성할 때까지 우리는 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여주의 신속 PCR 이것이 전국으로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주시장님을 제주도에서 처음 보고 이런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정말 전화 수십 통화 이상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장벽을 넘어서 여기까지 실험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은 전국으로 좀 확산돼서 정말 이게 기업, 특히 학교 이런 데가 문을 열어서 이 경제 활동이 되기를 정말 강력히 희망하고 우리 김성주 위원님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역전이라든지 터미널, 그 다음에 택시 정류장 이런 데서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어제 부산까지 가게 되면 3시간 걸리니까 그럼 그 안에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공항에 하게 되면은 도착하면 우리가 2주간 자가격리가 없이 경제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훨씬 더 한국이 이 경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주시장님하고 계속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덩어리로 발생을 하더라. 결국 요양원이나 교도소나 해서 덩어리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거를 PCR을 계속 해나가면은 훨씬 더 이 감염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좀 확대돼 나가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도 훨씬 더 안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제와 방역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